최근 미국 증시가 하락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기간 동안의 성과만 놓고 보면 S&P와 나스닥을 대표하는 ETF인 스파이와 QQQ가 각각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가량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S&P 500 지수의 경우 고점 대비 약 5%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이전의 하락과 비교하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태 상승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에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같은 기간 나스닥은 거의 10%에 가깝게 떨어지면서 역시 변동성이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엔비디아, 테슬라, 브로드컴 이 세 종목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이상씩 빠지면서 올 한 해에도 성과가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세 종목들이 바로 앞서 보신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관세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상식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수출하는 기업의 이익이 평소보다 줄어들 테니까 그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기업들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 시장 내에 적용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세로 인해 미국 내의 물가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랜 기간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저하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바로 주가 하락의 원인들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시장 이슈는 관세와 금리, 이 두 가지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인데요. 관세를 올릴 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과거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측 또한 어렵죠. 하지만 금리의 경우 지난 데이터가 있고 그 추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금리 사이클의 역사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리와 주가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주식 투자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예금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겠죠.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차라리 주식 시장이 낮다고 생각하면서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오른다고 하죠. 하지만 2022년부터 지난 3년간의 흐름을 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이 지속되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기준금리를 1982년부터 확인해 보면 최근이 그렇게 높지 않은 금리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10%대에 육박했던 금리 수준이 2010년대에는 0.25%로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웠고 최근에서야 4에서 5%대로 접어들었던 겁니다. 이번엔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ETF인 스파이를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이후 하락 및 횡보 기간, 2008년 금융위기 시절 이후 하락 및 횡보 기간과 같은 큰 하락장이 있었는데요. 이를 미국 기준금리에 대입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인데요. 우측에 그 수치가 표기되어 있죠. 이 차트에서 봤을 때 닷컴 버블 시기에는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도 금리가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0.25%라는 저금리 시기를 장기간 유지했던 시기를 보면 주가가 큰 변동성 없이 꾸준히 우상향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약 4년간 금리가 올랐고 주가는 덩달아 같이 오르기 시작했죠. 이 상황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금리 하락기에는 주가가 동반 하락했고
금리 횡보기에는 주가가 완만히 상승했을 뿐 아니라 금리 상승기에도 주가가 상승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1970년대를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 시기에는 S&P 500이 하락했고 1974년경부터 이루어진 금리 하락 및 횡보 구간에서는 S&P 500의 지수가 정확히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인 1998년도부터의 결과를 보면 앞서 보여드린 스파이의 차트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금리 하락 시기에는 지수가 동반 하락했고 금리 상승 시기에는 주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물론 금리라는 건 미국 시장에 반영되는 이 수많은 요소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금리 또한 이에 반영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가장 굵직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유명한 투자가인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에 현재 상황을 대입해보면 지금 이 시기가 B나 C 사이 어딘가에 해당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앞으로 금리가 저점이 되면서 주식시장에 불황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 스파이로 돌아와서 금리 상승기와 하락기에 어떤 수익률 성과를 보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연도별 연평균 기준금리를 나타낸 표입니다. 여기서 금리가 상승했던 구간을 보면 3년에서 4년씩 세 구간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하락 구간도 동일하게 3년에서 4년씩 세 구간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죠. 해당 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 통계를 따져보면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대체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가 전부 포함된 시기이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금리 상승 구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바로 SCHD입니다. 닷컴 버블 시기 폭락도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방금 전 보셨던 데이터에서 금리 상승과 하락기 수익률 비교에 보다 공평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SCHD는 2011년 상장되어서 금리와 연동한 데이터를 보기에는 기간이 다소 짧습니다. 상장일인 기간은 초저금리 시기였고 그 후 이렇다 할 금리 하락 사이클이 없었는데요. 따라서 이 ETF가 기초 지수로 삼는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지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와 동일하게 금리 상승과 하락 구간에 따른 연평균 수익률 성과 차이입니다. 앞서 보셨던 스파이의 경우 금리 하락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비교적 좋지 않았죠. 반면에 SCHD는 상승과 하락 구간을 가리지 않고 매번 꾸준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를 비교해서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죠. 닷컴 버블 시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금융위기 시절 때도 회복세가 빨랐기 때문에 금리 하락 구간에서 큰 수익률 성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SCHD는 금리와 무관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간다는 게 이 내용의 본질이었고요. 이 SCHD는 1999년도부터 26년 동안의 기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해가 단 6개의 해밖에 되지 않았고 그 하락했던 6개의 해의 평균을 구해도 TR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사이클이든 상관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올 한 해의 성과만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도 기복이 크지 않았고 꾸준한 수익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SCHD는 비교적 스파이나 QQQ에 비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두 ETF 대비 성과가 저조했기 때문에 평균 회귀 현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무작정 투자하는 것보다 연도별로 얼만큼 하락했었는지 알고 투자에 임하면 좀 더 장기 투자를 할 마음의 준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연간 변동성은 단순 주가를 봐야 하기 때문에 PR 지수를 참고하면
연평균 마이너스 1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시장가에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는데요. 연평균 변동성이야 마이너스 10%지만 이렇게 너무 따지고 들면 이렇게 수많은 투자 기회들을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4.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그려왔지만 아직 이만큼의 여유폭이 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배당률인데요. SCHD의 배당률은 각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게 공시되고 있습니다. 흔히 쓰시는 더 리치의 경우 마지막 배당금에서 단순히 곱하기 4를 한 수치가 표기되고 있고, 시킹알파는 직전 4개의 분기를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각 분기마다 본래의 분배율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더 리치보다는 시킹알파에서 SCHD의 배당 성장률 평균인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보다 정확한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해보면 현재 시점 투자 기준 향후 1년간의 배당률은 약 3.83%가 기대된다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배당률을 기초지수에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지수가 갖는 PR과 TR 지수가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하면 배당률 수준이 대략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3.75%의 배당률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현 시점은 이보다 높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지금 SCHD를 매수해도 괜찮은 이유가 하나 정도는 더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파이는 금리와 어느 정도 민감한 관계를 보였지만 SCHD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금리의 수준이나 금리의 사이클과와 관계없이 꾸준히 우상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근 20에서 30년의 기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게 움직였죠. 이 추세로만 본다면 향후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주가도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QQQ와 스파이 투자자분들에 비해 SCHD 투자자분들은 비교적 안심이 되실 텐데요. 비교적 방어도 잘 됐고 주가도 소폭 상승했지만 현재 주가가 여전히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점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금리의 사이클에 따라 스파이와 SCHD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데이터로 보여드렸는데요. 최근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 이 영상이 투자 판단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mon이었습니다.